저희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테크 전문가를 위한 데브옵스 웨비나 라이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합식 버전 관리 시스템 2회 고려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오늘 같이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정재웅이고요. 오늘 웨비나 진행은 김정문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아무도 안 치시나요? 네. 저희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같이 있었으면 누가 박수 치시는 거 보였을 텐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네, 오늘 웨비나는 IT 테크 전문가를 위한 웨비나고 데브옵스 관련되는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오늘 웨비나 시간은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웨비나는 3개 파트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버전 관리, 해처와 모역 이렇게 해놨는데 DVCS와 CVCS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퍼포스의 스트림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파일 관리 시스템의 첫 걸음인 백업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 내용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내용을 보고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답을 드리고 답이 바로 안 되는 것들은 세션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질의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데브옵스 하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하게 되면 메비우스의 띠같이 생긴 저런 거를 여러 번 보셨을 거고요. 저희가 웨비나나 할 때마다 저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그러니까 플랜부터 시작해서 빌드, CI, CD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런 것이 사실은 데브옵스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흘러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데브옵스의 전문가도 계실 듯 하고요. 아니면 데브옵스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오신 분도 계실 듯 하고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퍼포스라는 제품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오신 분도 계실 듯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좀 해소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망치하고 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의자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망치하고 톱을 드리면 저 의자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망치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그럼 왼쪽 밑에 보면 제가 토르의 망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토르 망치를 드린다고 했으면 저 의자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장비가 너무 노후됐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최신식 장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망치를 잘 안 쓰더라고요. 다카라고 하나요? 이렇게 탁탁탁 받아서 못을 박는 장비와 전동톱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걸 드리면 저 의자를 만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도구의 문제는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들이 저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도구 탓을 하게 되죠. 도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도구의 성질,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이나 환경에 잘 맞는 그런 도구를 선택해서 써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는 보통의 경우는 나하고 도구가 안 맞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다른 방법들을 또 다른 도구들을 찾곤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가장 적합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환경에 적합한 도구가 찾아져야 될 거고요. 또 그거에 맞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런 도구들을 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환경에 맞도록 저런 도구들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무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는 해쳐야 할지 모여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버전 관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버전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혹시 아직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실 저도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버전 관리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내용도 넣어보고 저런 내용도 넣어보고 변경 사항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저장만 하다 보니까 정작 이 필요한 변경 사항을 찾으려고 할 때 해당 파일을 찾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업무 효율이 떨어진 걸 경험하고 보니 네, 이렇게 나 하나의 개인 공간에서도 이 파일의 버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곤혹을 겪었는데 하물며 이 팀이나 기업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 저장소에 대한 버전 관리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걸 보니까 저도 제안 썼을 때 수많은 파일들이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반성이 됩니다. 네,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이 버전 관리가 왜 중요하냐는 질문을 그래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중요성을 알고 그냥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에서 이 버전 관리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일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버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데브옵스의 핵심으로서 소스 코드 개발에 대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프로젝트 팀이 협업하고 빠른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즉 이 CI/CD를 가속화하여 보다 나은 데브옵스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는 중앙 집중형을 나타내는 CVCS와 분산 관리형을 나타내는 DVCS가 있습니다. CVCS로는 대표적으로 토포스 SVN이 있고요. 그리고 DVCS는 대표적으로 Git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GitHub과 빗버킷 등이 있죠. 사실 이에 대한 내용은 작년 2021년에 진행한 데브옵스 버전 관리 시스템 제대로 고르기에서 CVCS와 DVCS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해당 웨비나는 저희 플레이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CS 방식이라면 말 그대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중앙 통제에 따른 상세 권한 설정이 가능하여서 보안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가 매우 분명하여서 추적 또한 수월하죠. 하지만 이 중앙이라는 메인 서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스템과 사용자 전체에 멈추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이 매우 중요하죠. 이와 대조적으로 DVCS 방식은 복수의 노드에 레파지토리가 분산되어 있는 버전 관리 방식입니다. 오픈소스의 협업 및 이제 자발적인 기여의 강점을 가지고요. 근데 이 개발자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개발된 히스토리가 많아져서 그 추적이 매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은 CVCS 센트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저는 저희 세대 때는 많이 썼었어요. 많이 쓰다 보니까 장점이 뭐였냐면 통제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통제하기는 상당히 좋고 근데 브랜치를 만들거나 하게 되면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 똑같은 기존에 있던 거를 동일하게 카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커진다든가 이런 것들 있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모바일 핸드폰만 있는 타이젠 소스를 그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 2시간씩 걸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근데 그 기술로 넘어가면서 장점은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많이 빨라지긴 했는데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변경이 될 때 제가 브랜치를 만들고 변경을 하고 변경되고 나서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통제 없이 권한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가 해서 사실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관리와 그다음에 자유도 이거에 대한 적절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말씀하시려 하는 퍼포스의 스트림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지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이제 앞에 본 자료처럼 CVCS와 이 DVCS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이 CVCS 방식에서 DVCS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전 관리 방식에 있어서 정말 대세의 흐름과 같이 CVCS 방식보다는 DVCS 방식이 더 좋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각 팀별로, 기업별로의 업무의 방식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또 어떤 게 틀리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곳의 업무와 환경에 따라 적합한 버전 관리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톱하고 망치 참 잘 들었네요. 네, 그거 너무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한 게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기업들이 DVCS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마치 시대 흐름을 거스르듯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나 게임 기업 그리고 스튜디오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 CVCS 방식인 퍼포스의 헬릭스 코어를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업들은 이 CVCS 방식의 헬릭스 코어를 찾고 있을까요? 네, 글쎄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알아볼 건데요. 다들 이미 제목에서부터 그래요? 앞서 살짝 보여준 것처럼 이 기업들은 운영하는 버전 관리 방식에 있어 헬릭스 코어에 스트림이라는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스트림이 뭐길래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길래 무엇이 다르길래 살펴보기 전에 스트림이 왜 나오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이로부터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편한 것을,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냈었죠. 이 또한 퍼포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헬릭스 코어는 CVCS를 기반으로 버전 관리를 하다 보니 하나의 파일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을 때 동시에 작업이 불가능했었으나 그러던 중 DVCS에 깃이 등장하였고 깃은 브랜치를 통해서 각자의 로컬에 저장기를 구성하여 동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퍼포스는 기존의 CVCS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 브랜치를 통한 동시 개발이라는 DVCS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 복합식 버전 관리인 스트림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림이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요. 스트림은 단어 뜻 그대로 그 개발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DVCS의 장점인 이 브랜치와 머지를 헬릭스 코어의 스트림 기능을 통해 버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로써 이 CVCS인 헬릭스 코어에서도 동시 개발이 가능하고 다른 일반 브랜칭과 릴리즈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헬릭스 코어를 이미 접해보신 분들은 이 대팟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대팟은 헬릭스 코어에서 사용하는 저장소 단위로 가장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각각의 로컬은 결국 하나의 저장소를 바라보는 구성이다 보니까 개발자가 A라는 파일에 대해 작업을 진행한다면 다른 개발자는 이 A라는 파일에 대해 작업이 불가능하였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파일을 올리게 되어도 바로 마스터와 같은 메인 라인에 적용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단점들을 보완한 스트림은 다양한 브랜치 전략과 개발 모델을 적용시켜 팀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정책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치 전략과 개발 모델이라고 하면은 빛과 다를 게 없는데라는 질문이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깃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께 깃의 장점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브랜치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도 너무나 큰 장점이죠. 다양한 브랜치 전략을 통해서 개발자의 로컬에서부터 마스터 브랜치까지 이르기에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패치와 풀, 컴플릿, 머지 등의 절차라는 안전 장치를 통해 더 안전하고 더 안정된 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장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개발자들에게나 운영자들에게는 브랜치가 많을수록 그 개발 규모가 클수록 그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대한 작업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초기가 아닌 시간이 지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나 정리를 하지 않은 그런 브랜치들, 더미 브랜치들 때문에 개발자들이나 운영자들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죠. 또한 이 브랜치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머지를 먼저 해야 하는지, 이 브랜치의 구조를 잘 몰라 잘못된 브랜치에 머지를 하는 그런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른 개발자들과의 동일한 파일을 작업하여서 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개발하는 시간만큼 개발된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까지 가는 시간 만만치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퍼포스는 개발자들도 운영자들도 개발과 관리를 좀 더 편하게 돕고자 스트림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제 스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림은 생성할 때부터 스트림의 유형, 다른 스트림과의 관계, 브랜치 및 머지를 위해서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성 이후에는 브랜치 및 머지를 진행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UI를 통해 쉽게 제공을 해줍니다. 특히 스트림을 연결하는 화살표의 방향과 색상은 네, 진행해야 할 흐름의 방향과 순서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예시를 통해서 네, 스트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릴리즈와 메인 라인을 살펴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릴리즈의 버그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여 변경이 되었을 경우 이 릴리즈 2.1에서 메인 라인으로 이제 머지를 할 수는 있지만 메인 라인은 변경이 되더라도 릴리즈에 머지를 할 수 없도록 생성 시에 제한을 둔 겁니다. 네, 위에 봤으니까 한번 밑에 볼게요. 다음은 이제 하단에 있는 대부와 이제 메인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각 스트림 간의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개발과 머지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화살표를 살펴봤으니까. 색상을 보시면 여기 박스 안에 이렇게 회색과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회색은 스트림 간의 동일한, 그러니까 싱크가 맞춰진 상태를 뜻하고요. 초록색은 화살표 방향으로 머지가 가능하다. 네, 주황색은 화살표 방향으로 머지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 그럼 상단에 있는 릴리즈 2.2와 가운데 있는 메인 라인, 하단에 있는 대부 2.1 이렇게 세 개의 스트림은 현재 동기화가 되어 있다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릴리즈 2.1을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 예시를 든 것처럼 릴리즈 2.1의 버그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여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반영된 내용은 메인 라인으로도 반영이 되어 하므로 초록색을 띄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메인과 대부 2.2로 아래 방향으로 초록색을 띄고 있는데요. 이는 대부에서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메인 라인에서는 변경이 이루어졌으니 대부 2.2에 반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메인 라인과 대부 2.3 이렇게 초록색과 주황색 두 가지 색을 띄고 있잖아요. 네, 이는 메인과 메인 라인과 대부 2.3에서 각각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행해야 할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는 초록색을 먼저 진행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록색 먼저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이건 이제 당연히 메인 라인에서 대부 2.3으로 머지를 진행하시고 나면은 대부 메인 라인에서 2.3으로 내려오는 화살표는 이제 회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네, 원래 이렇게 주황색이었는데 이게 메인 라인에서 대부 2.3으로 머지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회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야 되는 화살표가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 2.3에서 변경된 내용을 메인 라인에 머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셨듯이 각각의 개발에서부터 릴리즈에 이르기까지 서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제공되는 기능을 통해서 개발자에게는 개발 속도의 향상을, 운영자에게는 개발 흐름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제가 이해한 거를 한번 보면 네. 제가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주신다면. 네. 제가 보기엔 기존의 브랜치하고 좀 다른 거는 첫 번째 그 브랜치 같은 경우 기존 브랜치는 사실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머지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내가 브랜치를 따고 이걸 메인이나 아니면 큐어 브랜치 이런 쪽으로 보낼 때 사실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라 보내고 싶은 대로 권한만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저기 릴리즈에서는 사실 메인으로 올 수 있지만 메인에서 릴리즈로 갈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반대로 밑에 있는 대부 브랜치들은 대부 스트림들은 서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첫 번째 차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좋아지는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권한이라든가 접근 제어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스트림의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색깔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내가 반영해야 되는 것들을 땡겨와야 되는 거나 아니면 반영해서 푸시해서 머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스트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발자는 이제 스트림에서 이 브랜치 및 머지를 진행할 때 제공된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흔히 실수하는 이 잘못된 브랜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오류 방지와 이제 우리가 또 색상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 나와 있는 자동 옵션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기존의 형상 관리를 보면 동시에 2개 이상의 버전을 작업하게 되는 경우 브랜치 및 최종 태깅에 대한 머지를 시행해야 줘야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형상 관리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스트림이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나 하는 게 이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문구만 봐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 브랜치를 만들었을 때 브랜치에 대한 레이블링, 태깅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브랜치다 하는 거를 표시한다던가 또 끝나고 나면 이걸 머지하는 작업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사실 머지하는 작업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스트림은 그 머지하는 작업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오토메이션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자동 머지를 하거나 할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머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정했기 때문에 어느 것들이 머지해야 되는지 색깔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퍼포스도 제가 알기로는 브랜치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포포스도 스트림 말고 브랜치 기능이 있는데 네. 이제 스트림과의 다른 점은 이제 이렇게 UI를 통해서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개발자들도 운영자들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다르죠. 네. 또 하나의 질문은 클리어 케이스나 CVCS 서버전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의 안 사용되고 있죠. 클리어 케이스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전무님은 클리어 케이스를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따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퍼포스가 있기 이전 세대의 클리어 케이스는 형상 관리의 전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데서 SVM만큼 사용하고 있는 게 클리어 케이스라는 제품이었는데 깃하고 퍼포스가 나오면서 거의 페이드 아웃 됐죠. 예, 혹시 IBM 분이 계시면 저한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페이드 아웃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툴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중앙집중 관리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통제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퍼포먼스의 문제가 있었고요. 퍼포스는 사실은 그 퍼포먼스 문제를 해결한 중앙집중관리 툴의 첫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젠 소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폰을 만드는 회사들의 그 소스들을 갖다가 클리어 케이스로 관리를 하다가 퍼포스로 넘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소스를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퍼포스로 많이 갈아탔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깃이라는 게 나오면서 깃과 퍼포스 최근에는 대부분 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깃의 또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치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최근에 프로젝트 하고 있는 컨설팅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반응이 뭐냐면 멀지가 무섭다. 예, 병합하는 게 무섭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한 룰이 없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의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스트림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발자분들뿐만 아니라 운영자들도 이 빌드 환경을 이 그림과 같이 이걸 또 활용해서 이 단순화 및 각 프로젝트마다 유연한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수 있어서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DevOps 문화에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그 옵션 기능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스트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이 쉐어, 그다음에 특정 스트림에 있는 파일이 다른 스트림에 넘어가지 않게 합쳐지지 않게 막아주는 아이솔레이트가 있고, 아이솔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 특정 스트림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은 이 라이브러리가 다른 스트림에 가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스트림을 구성할 때 작업 공간에서의 특정 경로를 지정하여 제외 처리하는 익스클루드가 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스트림을 빌드 및 배포를 하거나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임포트와 임포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임포트를 사용하시면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다른 스트림 또는 이제 기존의 대팟을 이 스트림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경로에는 빌드 아티팩트, 게임 아트워크 또는 기타 소스 코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임포트는 리드 온리로 가져오므로 이 빌드 및 배포를 사용하실 때 매우 유용하고요. 이 임포트 플러스를 통해서는 해당 스트림에 대해 리드와 라이트 권한까지 가져와서 이번 개발 작업 진행이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쉐어라는 기능은 보통 커먼 라이브러리들은 쉐어라는 기능을 쓰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쉐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좀 보고, 아이솔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핵심 코어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쓰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코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또 충돌이 일어나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라이브러리 같은 코어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도와주는 게 아이솔레이트입니다. 저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개발하는 복잡한 개발 환경에서 좀 더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걸 또 활용하시면은 복잡한 대형 프로젝트도 소규모 빌드로 세분할 수 있어서 데브옵스 팀한테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면 MSA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헬릭스 코어에서 제공하는 이 스트림 기능과 그 활용을 통해 이 복합식 버전 관리에 대해 혹시 조금 가까우셨나요?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는 이 파일들에 대한 이 결함이 없이 유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백업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로 하는 이 숙제와 문서 작업, 심지어 게임에서도 우리는 이 저장의 중요성을 너무 절실히 잘 알고 있는데요. 저장을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불상사로 인해 작업하던 내용이 모두 날아간 것과 동시에 우리는 물질적, 시간적,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적이 누가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 무엇보다 가장 베스트는 안정된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서버 이슈가 발생한다면 백업본을 통해서 원래대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죠. 헬렉스코어에서는 이 백업에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백업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백업을 해놨어도 이 백업이 손상되었다면 백업을 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걸 원복시키는데 원복시킨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거죠. 헬릭스코어에서는 이 베리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백업본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현재 백업 대상과 백업 결과물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체크할 수 있어서 이 시간 또한 절약을 할 수가 있죠. 또한 많은 기업들에서 백업을 진행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사이즈의 백업을 진행할 시간도 같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새벽에 스케줄링을 걸어놓더라도 어느 순간 이 방대한 양에 의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백업하는 시간조차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헬렉스코어에서는 이 백업을 진행하면 체크 포인트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전체 백업을 의미하는데요. 전체 백업을 하고 나면 다시 이후에 백업을 진행할 때 이전과 같이 큰 시간을 들여서 전체 백업을 할 필요가 없이 체크 포인트를 생성하고 난 이후에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로그인, 이 저널 파일만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복구를 진행할 때는 체크 포인트와 이 저널, 이 두 가지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백업은 물론이고 서버를 이관해야 하는 작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포스는 버전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언급된 이 깃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툴들을 통해 버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전 관리 대상에는 사실 코드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일 유형들이 있는데, 헬릭스코어를 통해 코드들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이미지 뒷부도 가능하죠. 더욱이 이 대용량 크기의 파일에서조차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하기까지 하니 그렇게 일반적인 IT 기업에서나 게임 기업에서나
반도체 기업에서나 스튜디오 기업에서나 많은 다양한 이 분야에서 이 헬릭스 코어를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합식 버전 관리 시스템 2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퍼포스의 버전 관리 시스템인 이 시스템을 통해서 스트림과 함께 다양한 기능,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CVCS와 DVCS의 차이를 살펴보았고요. 퍼포스의 헬릭스 코어에서 제공하는 스트림과 다양한 기능,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진행한 이 웨비나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속한 팀과 기업에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데브옵스 문화로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궁금하시거나 더 필요하신 내용들은 저희 support.plateau.com에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향후에도 언제든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플래티어 쪽으로 문의드리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네, 질문이 올라왔군요. 네. 젠킨스를 활용해서 CI/CD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젠킨스하고 연동을 해서 CI/CD 하는 거 가능하고요. 저희 고객사들, 그러니까 퍼포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도 실제로 젠킨스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빌드 자동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CI/CD 하는 환경들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젠킨스로 빌드를 자동화하는 것은 단순히 빌드를 자동화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빌드를 젠킨스가 대신하는 수준의 그 빌드를 수행하시는 것은 저는 사실 반대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형상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책, 그래서 빌드한 대상을 라이트한 버전으로 가져온다든가, 아까 그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태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브랜치 전략을 제대로 세우시고 스트리밍 전략을 제대로 세우시게 되면 원에 빌드할 대상을 제대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빌드에 대한 에러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앞에 말씀드렸던 형상관리 정책들이 제대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 뒤에 빌드를 자동화시키는 거, 또 빌드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소스 코드를 인스펙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언제까지 열려 있냐는 설문요? 네. 설문 언제까지 열려 있나요, 저희? 네. 설문은 저기 지금 해주시면 되고요. 웨비나 채팅 종료 후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marketing.plateau.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설문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동안 열어놓을 테니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